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형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취임 후에 평소에 학교 현장 방문을 자주 하시죠? 예, 현재 서울 시내 우리 초중 고등학교에 각급 학교 총 교실 수가 몇 개나 되죠? 그 교실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뭐 굉장히 엄청 많습니다. 예. 저도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금 학생 수가 한 70만 명 되니까요. 예, 한 25명 정도 나누면 얼추 한 3만 개? 예, 그 정도 3만 1천 개? 예, 얼추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교실 수를 말씀드리는 게 일선 학교 현장을 이제 방문을 하시면 교실 상태도 이렇게 점검하시고 할 텐데 요즘 가보시면 학교 교실에 그 태극기가 걸려 있던가요? 뭐 제가 가본 데는 전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가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본 데는 전부 다 바르게 걸려 있었습니다. 예. 교육감님이 가보신 학교랑 제가 가본 학교가 뭐 다른 학교인 모양인데요. 저는 오늘 이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우리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좀 사라지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또 뭐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수 학교에서 지금 학교에 키패치 화면 좀 띄워보시죠. 저 학교도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모 중학교인데요. 지금 보면 교훈, 급훈과 시계는 걸려 있는데 태극기는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직접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태극기가 게시되어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보면 아주 노후화되고 퇴색된 그런 태극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 교실에 태극기를 게시하는 게 이게 학교 자율 사항인가요, 교육감님? 아닙니다.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그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국기에 대한 그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기법 8조 3항에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개항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 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5조에서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예. 특히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2017년에 제정된 훈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기의 개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별표 조항으로 교실은 권장이나 무슨 자율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은 아까 태극기 개항된 교실들을 봤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이제 제보받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 학교에서 이런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애국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요. 그것보다는 때때로 한두 군데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이제 이 전자칠판이 보급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임시 이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제대로 아직 그 미처 다 체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뭐 개시된 학교도 있고 또 일부 안 된 학교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태극기 이 선양 작업은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인식을 제고하고 또 호국 안보 의식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또 존엄성을 수호하는데 아주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가 아시다시피 광복 8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런 그 계기를 맞이해서 한번 저 교육감님께서 모든 그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빠짐없이 저 게시될 수 있도록 일단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래서 태극기 달기 사업을 한번 더 본격적으로 좀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그 전에는 이 게시형으로 있다가 예. 전자칠판을 달게 되면 그 적절한 공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기대형을 꽂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다시 저희들이 좀 그 협조를 각 일선 학교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속 사항은 별도로 그 관련 부서에서 본 의원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 태극기는 뭐 교실 전면에 달아도 될 것이고 또 뭐 후면도 관계없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형이라도 관계없을 테니까 빠짐없이 게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청의 그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그 본의원은 그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서울 시내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안보 교육을 좀 확대를 하고 시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임 교육감에게 한 2차례 정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감에게 그 평화 통일 교육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한 그 서울시 교육청 평화 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예. 23년 11월에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 본의원의 그런 건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도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운영 사업을 이제 시범 실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 주 내용은 이제 각급 학교의 그 학급별 또는 동아리들 신청을 받아서 이제 서해 천안함 전시관, 강화도 안보 견학 전적지 이런 데를 이제 현장 견학을 했고요. 23년도에는 보니까 한 1,200명, 24년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그 실적을 거뒀더라고요. 내용은 뭐 아실 거고. 그래서 동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아주 반응이 좋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잘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그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 예.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계부서 직원들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 11월에 이 자리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앞으로도 이제 그때 이제 막 취임하셨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제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25년 올해는 그 규모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죠. 예. 드렸고 당시 이제 교육감님께서는 제 요청에 대해서 통일버스 사업을 가급적이면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공감하시면서 이제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교육감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제가 이 질의를 앞두고 교육청 관계부서에서 그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의 경우는 오히려 그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예산도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참여 인원이 또 줄어들겠죠. 뭐 그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줄어들면 그 먼 거리보다 이 근거리 또는 서울 시내 통일 안보 교육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 예산이 줄어들면 어차피 버스 임차료는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참여 인원도 줄고 예산이 또 축소됐다는 데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작년 같은 경우 방금 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선학교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제한된 이제 예산 범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이런 그 통일버스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학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 참석치 못한 학교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또 요 버스 사업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그 통일버스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학교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이 사업 안내문을 무슨 뭐 공문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발송을 하거나 또는 팩스로 보내다 보니 그 일선학교에서는 뭐 공문이나 팩스가 많으니까 미처 뭐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뭐 흘려버렸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은 이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유선으로도 좀 홍보를 하시고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게 좀 업무가 뭐 과중된다든지 뭐 너무 좀 부담스러우면 이런 안내 업무는 관할 그 교육지청에 위임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히 최근에 보면 우리가 지금 북한의 뭐 지금 오물풍선 테러라든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 김정은의 그 계속되는 서울 공격 위협 등으로 국제사회와 그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지금 안보가 지금 많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의 그 호국 안보 의식이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데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 전 단계로서 이 학생들에 대한 이런 안보 체험 견학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미 기정예산은 이게 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좀 그 참여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좀 정액을 해서 신청 학교들이 모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작년에 120팀 약 3,000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좀 더 강화해라 해서 140팀 3,500명으로 목표를 잡아서 늘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교육청 예산이 3,500억 삭감되는 동에 그래도 이 예산은 작년 2억 5천만 원에서 아끼고 해서 2억 3천만으로 거의 별로 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줄었네요. 줄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하면 좀 덜 줄였는데 그 이제 과연 우리 추경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 사정이 어려운 부분을 다 메꿀 수 있을지 아니면 아닐지 그건 아직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내가 그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까 이제 고민하다가 곧 그 통일부 인도실장도 좀 만나고 통일교육원 원장도 만나서 서울 학생들의 이 통일 안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통일부 쪽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을 메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통일부에서 지원해 주겠대요? 아마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예.
아니면 뭐 사실 뭐 교육청 저 예산 많잖아요. 아니다니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뭐 저 예비비도 많고 또 저 뭐야 잘 살펴보면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산들도 있으니까. 아니 그 저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 써주셔서 내가 이 실무 부서에다가 이 최대한 예산을 깎지 마라 해가지고 지금 2천만 원 깎아놓은 형국이 원래대로 하면 지금 5천만 원 깎아야 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깎았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우리 저 알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그 정책 홍보비 이런 데서 좀 이쪽 전용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사항으로 거기 우리 현재 서서울고등학교에 보면 서울 통일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매년 방문객들이 얼마나 돼요? 그 코로나 전에 2019년 경우에 이용 단체가 69개였고 관람객 수가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심지어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 올해 약간씩인데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2023년도까지는 뭐 1,000명도 안 됐는데 2024년도에 18단체에 1,195명이 이용한 걸로 이렇게 되고요. 아마도 올해는 좀 더 약간 여기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상황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 서울 통일관 같은 경우는 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서울 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북쪽 끝이나 동쪽 끝에 있는 그 학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은 이런 시설을 서울을 동서남북 근역으로 좀 나눠 가지고 한 4개 정도 가칭 이제 통일 안보관이라고 해가지고 좀 설치해서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는 건 어떤가 그렇게 내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 서서울고등학교에 있는 통일관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그 전시 품목이나 또 시설이 좀 많이 더 빈약해요 보면.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게 그 방문했을 때 좀 보다 더 많이 효율적이고 교육 극대화를 위해서 시설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 우리 서울 말고 지방 같은 데도 가보면요, 저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호국기념관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사실적으로 정말 그 현장감 있게 과거의 역사에 맞게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 하시고 해서 좀 그 시설도 좀 전면적으로 좀 그 리모델링 하시고 그런 걸 한번 제가 그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동서남북 4개 근역에 좀 이런 그 안보 시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좋은 제안이신데요. 이제 그 부분은 학교에다가 이 통일관을 설치하는 것이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그 우리 통일교육원이나 용산 정전기념관 또는 양화진 서울함공원 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교육 효과가 좋을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서서울고등학교 서울통일관 운영을 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제 물론 뭐 돈으로 치면 많지는 않지만 개별 학교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을지, 아니면 다양한 그 이미 있는 그런 통일교육 시설을 활용하는 게 좋을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다음으로 여장건 서울시 교통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네,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서울시 교통실은 지금 현재 그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 그 혼잡 통행료 관련해서 각종 정책 수립이나 부가 징수 관련물을 담당하고 있죠. 네.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이제 그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뭐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1999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양방향 모두 이제 혼잡 통행료를 이제 2,000원씩 징수해 왔죠. 예. 그러나 그 재작년부터 저희 그 서울시 의회를 비롯해서 그 각종 그 언론, 학계, 시민들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 아니라 외곽 방향 차량까지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게 불합리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이제 제기돼서 결국 이제 작년 1월 4일에 외곽 방향으로 이제 징수는 이제 면제를 했잖아요. 지금 도심 방향은 그대로 하고 있고 28년 만에 이제 이 변경된 제도입니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약 한 1년간 도심 방향 한 방향만 지금 이제 혼잡 통행료 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양방향 징수와 비교했을 때 뭐 현재 지금 특별한 뭐 문제점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혼잡 통행료를 징수를 하는 반면에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면제해주고 있는 그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도심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작년 23년에 한 달 동안 도심하고 외곽으로 나가는 거 양쪽 다 면제를 한 달 동안 해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면제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심의 그 소통 상황이나 이런 것은 조금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면제를 해주니까 그쪽의 교통 수요는 더 늘어나고 뭐 이런 일관된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 방향이 그 통행량이 증가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몇 프로나 그때 보고 있었죠?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증가된 거죠. 면제를 해주니까. 아니 저번에 한 달간은 왜 양방향만 면제했잖아요. 예. 23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동안 면제를 해줬죠.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아주 그 증가 프로테지가 아주 미미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남산 터널 통행량이 양방향 면제 시에 통행량 자체는 13% 정도 증가했고요. 한 13%. 예,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5.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혼잡 통행료 징수 방식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 3년 동안에 우리 그 남산 1, 3호 터널 그 혼잡 통행료 그 미납액 규모가 얼마나 되죠? 3년 동안의 미납액 규모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그 1년 정도의 미납액 규모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질의를 앞두고 그 관련 부서 서울시설공단 측에 이제 그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 중에 바로 녹색 결제 시스템이라고 있죠. 예. 사전에 이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이렇게 미리 등록해서 무정차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 등록한 녹색 카드 결제 시스템을 포함해서 미납 처리된 건수가 3년 동안에 보니까 한 9,900여 건이 되더라고요. 이 중에 보면 그 내용 중에는 이제 보면은 무슨 카드 오류라든지 또는 회원 정보 불일치 또는 시스템 응답 없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것은 이것은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나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바로 녹색 결제 시스템 상의 에러인 네. 거죠. 네. 그게 보면
한 3년간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한 102건 네. 전체 보면은 뭐 큰 프로테지는 아닙니다만,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우리 서울시나 시설공단 측의 그런 귀책 사유에 의해서 징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PPT 화면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를 미납 발생의 원인이 마치 저 보면 운전자에게 있는 것처럼 해서 저런 식의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요. 보면 저 내용을 네. 보면 마치 이게 무슨 뭐 우리가 고의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간 것처럼 저기 보세요. 보면 뭐 체납 뭐 미납에 대한 뭐 5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미납자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 이게 보면 마치 이거를 뭐 악성 채무자를 다루듯이 시민을 아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바로 녹색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2018년에 이제 정책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왔고요. 예. 제가 교통기획관 할 때 했던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하이패스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서울시 독자적인 이런 지금 현재의 그 바로 녹색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거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도입을 결정을 한 거고요.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신청을 하시고 자기 본인 카드를 등록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이 시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하자나 실수가 아니라 100% 시스템상 오류에 의해서 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렇게 일반 다른 고의에 의해서 미납한 사람과 동일하게 안내문을 받았다. 상당히 불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상당히 그 민원인이나 제보자도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제 방금 말씀대로 이런 미납 발생 사유가 서울시나 공단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운전자에게 따로 가상 계좌를 이용해서 미납금을 납부하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주 지나친 정말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태도고 아주 무고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그런 게 다 있다면 그 번호로 해서 그 등록된 카드에서 그 징수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시도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좀 전에 이제 과거에 교통기획관으로 계실 때 하이패스 같은 걸 검토를 하다가 이걸로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하이패스나 기타 등등 그 무정차 시스템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텐데 구태여 지금 보면은 저 징수원들이 손을 내밀고 또 운전자가 손을 내밀어서 2,000원을 주든지 카드를 줘서 또 결제를 하도록 하고 이런 그 좀 보면 너무 시대착오적인 징수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길에 보면요 저렇게 요금 내려고 차들이 저 바쁜 출근 시간에 저렇게 교통 정체도 저렇게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수도 서울 그 남산 135 터널의 징수 시스템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보면은 부산 저기 이제 하이패스 같은 경우 무정차 시스템이죠. 얼마 전에 제 기사를 보니까 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기는 뭐 하이패스가 없어도 그냥 무정차 시스템으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저런 시스템을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라고 저런 첨단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지금 도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서울시가 너무 그 통행료 징수에만 관심이 있고, 통행료가 뭐 보니까 통행료 대비 수입이 한 60억 되고 지출이 한 4, 50억 되던데, 그 뭐 수입 빼기 지출을 하니까 크게 뭐 큰 수익도 아니던데요. 그 뭐 요금 징수원들 인건비라든지 시설 유지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그 징수에만 관심이 있고 시민 편의나 서비스 개선 분야에는 좀 다소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은 기본적인 시스템 골격이 우리 녹색 바로 결제 시스템이랑 동일한 거예요. 번호판을 인식해서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 부과하는 거고요. 아니 사전에 등록한 카드도 되고요. 예. 등록을 안 한 사람도 하이패스로도 하고 있고요. 하이패스를 하고 있고 하이패스는 또 원래 하고 있었죠. 하이패스가 없는 사람은 그 하이패스가 없거나 사전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차량 인식으로 해서 그 뭐 통행료 2,000원을 네. 고지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저희랑 같은 시스템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광안대교는요, 톨비를 부과하는 목적 자체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울시에 혼잡 통행료 부과하는 거랑 목적이 다릅니다. 쟤들은 그냥 부산은 톨비를 부과하는 목적이 그 광안대교를 재정사업으로 건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한 8천억 들여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일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통행에 대해서 부과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이 남산의 그 혼잡 통행료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도심에 들어오는 교통을 이제 최대한 줄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저쪽은 3인 이상 동승자가 있어도 면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3인 이상 동승자가 있으면 면제 차량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차 안에 몇 명이 승차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저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네,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징수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징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내가 비교를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톨을 통과하는 그 당시의 속도가 하이패스처럼 빠르게, 요즘에는 여러 개 다차로 통행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를 통과하더라도 80km 통과하더라도 전부 다 톨비가 징수가 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빨리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상.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속도를 줄여서 통과하도록 하니까는 우리 시스템은 이제 그 광안대교랑 같이 그 하이패스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거고요. 2018년에 저희가 검토할 때도 이 게이트 하나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돈으로 14억에서 15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매년 시설비의 3% 정도를 운영비로 또 내야 됩니다. 도로관리공단에다가.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65억의 돈을 걷어서 50억을 비용을 지출했거든요. 거기서 게이트당 3%씩의 비용을 5천만 원씩 계속 이렇게 운영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패스 시스템을 포기하고 녹색 바로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의원님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해주신 시민 입장에서 시정에 충분히 협조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범죄자 취급을 하고 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안내 문자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수작업으로 번호판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 오류에 바로 녹제 결제 시스템에 이미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에러 때문에 이게 결제가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이거는 시스템 에러니까 결제를 저희가 이제 2,000원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사전에 동의해 준 거는 이 톨을 통과하는 그 행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결제가 2,000원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다른 다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추가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게 가능할지는 한번 따져보고 만약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네. 본위원의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다면 지금 뭐 부산이나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차량 번호판 인식 그걸로 해서 추가로 납부 고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저희도 번호판을 인식을 해가지고 과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면 그 일에 한해서 그걸 미납한 사람은 저렇게 뭐 체납처럼 저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2,000원을 납부 안내 이런 식으로 그걸 안내를 해줬으면 되는 그래서 거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도로공사 같은 경우 하이패스도 에러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우리보다 더 높은데 거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의원님 이런 질문 주셔서 저희가 공감되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 보완 방법으로 한번 생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좀 하셔야죠. 예. 예. 이런 게 지금 뭐 제 민원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게 반복되었다는데 저도 작년인가 들었을 때는 그냥 패스했다가 또 반복되고 하길래 제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면밀하게 그래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번 챙겨보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요 본회의원은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뭐 제가 그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서울시의 지금 그 혼잡 통행료 징수 정책은 앞으로 그 지속해야 될 그 명분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그 이 혼잡 통행료 징수를 지속 가능 교통 물류 발전법이나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혼잡 통행료 징수를 그 정당화하고 있지만 혼잡 통행료를 반드시 남산 1호 3호 터널에서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을 진입하는 그 길은 수백 개의 길이 있고 수십 개의 터널이 있는데 유독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을 왕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 통행료를 부과해야 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한양도성 즉 4대문 안에서만 교통 혼잡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관리해야 할 이유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요. 또한 이 지금 도심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중구 지역을 도심으로 간주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부과한다? 이건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특히 그 서울 4대문 안의 기능은 저기 강남이나 서초, 송파, 영등포 저쪽 지역 부도심으로 분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뭐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남산 1호 터널, 3호 터널에 대한 혼잡 통행료 징수 정책은 작년에 했던 그 한방향, 단방향, 외곽 방향 폐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혼잡 통행료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도심의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도심에 대한 교통 정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혼잡 통행료를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앞으로 서울시 교통 전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큰 정책적인 명제를 두고 먼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보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교통정비 촉진법은 의무 규정으로 돼 있지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지금 강행 규정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 자체도 이제 만약에 폐지하려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낮아서 다시 한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상으로 시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